오늘은 문을 닫고 평소엔 차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제 말을 듣고 계시겠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못마땅해 하실 겁니다. 현대 교육을 받았고 과학을 믿는 여러분에게 복 있는 운명, 하늘이 점지한 사람 같은 이야기는 미신이나 사기 혹은 상술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하면 언젠가는 운명도 바꿀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차 다 노력하면 따라오는 거야. 잠깐만요.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으며 학벌도 평범한데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다 잘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넘어져도 금세 털고 일어나 몇 년 지나면 또 성공해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매일 기도하듯 조심조심 살고 개처럼 일하며 온 힘을 다 쏟았는데 남는 건 망가진 몸뿐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잃거나 눈앞까지 왔던 기회가 알 수 없이 사라져버린 적 없나요? 그럴 때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건 운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건 결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의 영역이고 에너지의 흐름이며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이미 기록해 두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찮게 여겨버려둔 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살과 세포를 보고 숫자로 찍힌 검사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안의 정신을 보고 기운을 보고 이 육신 아래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봅니다. 흔히 말하는 부기한 팔자는 서양식 검사로는 찾아낼 수 없고 영상 촬영으로도 드러나지 않으며 어떤 기계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눈으로 음양의 흐름을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토끼 머리 위의 사자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이 숨겨진 진실의 뚜껑을 확실히 열어보이려고 한다. 나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한 15가지 기운의 징표를 정리했다. 이 15가지 중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빚더미에 눌려 있더라도 생활이 막막하더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당신의 반전의 날은 머지않았다. 이미 복의 기운이 당신 안에 있고 운을 바꿀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도 밥을 내려주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15가지는 누구나 가진 게 아니다. 가진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 기운 하나 없으면 결국 그 복은 허상이다. 그건 마땅치 않은 자리에 앉은 자와 같고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 돈은 지켜지지 않는다. 병원비로 생명을 위한 비용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거울을 보며 확인해보자. 당신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고난 판 안에서 발버둥치는 불운한 사람인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요소로 나는 이것을 시선에 신기가 깃들어 있느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신기란 무엇일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눈을 크게 뜨고 힘을 주면 기세가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눈빛이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보이면 그게 곧 기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얕은 단계에 불과하다. 진짜 귀한 사람의 눈빛은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거두는 데 있다. 호랑이를 떠올려보라. 사냥에 나서기 직전 그 눈빛이 과연 사납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고요하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바라본다. 나는 서울에서 수많은 자산가들을 보았고 여의도에서 한 발 물러난 뒤
조용히 지내는 큰 인물들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들의 시선은 결코 상대를 꿰뚫어 보듯 들이대지 않는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직선의 눈이 아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어둡다. 마주 앉아 있으면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기운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안으로 단단히 모여 있다. 결국 마음이 신기를 품고 밖으로 새지 않으니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금고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안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이다. 반대로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선이 밖으로 새며 잠을 잘 때조차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떠 있다. 중심이 흔들리면 기운도 흔들리고 기운이 흔들리면 재물도 흩어진다. 이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내 다 흘려보내게 된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목소리다. 이것만큼은 속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소리는 낮고 깊어야 하며 안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한다. 예부터 참된 사람은 숨을 발끝에서 쉬고 보통 사람은 목에서 숨을 쉰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의 말소리는 목구멍에서 억지로 밀어내듯 나와 날카롭고 급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는 마음의 불이 지나치게 강하고 안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오래 버티기 어렵고 형편도 따라주기 힘들다. 반면 기운이 충만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랫배에서 올라오고 때로는 발뒤꿈치에서 울려 나오는 듯 묵직하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방 한 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니,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는 안의 기운이 단단하다는 신호이며 생각이 또렷하고 판단이 빠르다.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큰일 앞에서 말이 떨리고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이 과연 재물을 이루고 지켜낼 수 있을까? 세 번째 기준은 귀다. 사람들은 흔히 귀가 크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크기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두께와 색이다. 귀를 직접 만져보라. 종이처럼 얇고 힘없이 눌린다면 타고난 기운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주변 말에 쉽게 휩쓸리며 거래나 사업에서도 속기 쉽다. 반대로 큰일을 해내는 사람의 귀는 위쪽이 두툼하고 살이 차 있으며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진다. 색 또한 얼굴보다 맑고 밝다. 귀는 타고난 바탕이 드러나는 자리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본 자산과 같다. 이 바탕이 튼튼해야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 네 번째 자리, 손발의 온기.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단순히 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 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양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중에는 10명 중 9이 손발이 차다고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양이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사역이라 부릅니다. 손발은 인체의 가장 끝단이자 양기가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계절 내내 손발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의 심장이 강력하게 박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임금에 비유되는 장기입니다. 왕이 기운차야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부유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50이 넘은 나이에 악수를 하면 얼음장처럼 손이 차고 심지어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갉아먹으며
돈을 번 경우가 많습니다. 양기가 다 빠져나가고 머릿속엔 계산과 걱정만 가득한 상태죠. 반면 진짜로 큰일을 해내는 사람은 악수만 해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옵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양기의 흐름입니다. 마음이 맑고 바르며 결단력이 있고, 그래서 재물도 그 기운을 따라 모이게 되는 겁니다. 5번째 자리, 잠드는 능력, 수면력. 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약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잠을 경시하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며 자신의 몸을 팔아 일시적인 성과를 얻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천복의 사람은 한 가지 특이한 능력을 가집니다. 바로 누우면 곧바로 잠든다는 능력입니다. 내일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여도,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어도 이불을 덮는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신장의 기운이 서로 교류하는 심신상교의 경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력이 단단하고 육체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 자는 사람은 혼과 넋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며, 다음날 아침엔 눈빛이 또렷하고 판단도 날카롭습니다. 반대로 뒤척이고 베개를 붙들고 한숨만 쉬는 사람은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몸은 독소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고 제복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복은 평온한 얼굴을 찾아오지 찡그린 얼굴을 반기지 않습니다. 6번째 자리, 코끝의 형태, 재물의 창고. 코끝은 단순한 얼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창고이자 운의 출입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가 크면 부자라고 오해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귀시 중에도 큰 코를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코끝에 살이 풍부하고 둥글게 솟아 있어야 합니다. 마치 돼지의 담낭처럼 두둥실한 모양을 띄어야 진짜 재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학에서는 코를 비위와 연결짓습니다. 비위는 곧 사람의 소화력과 흡수력, 즉 외부의 돈과 기회를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흙이 두터워야 금을 낳는다는 오행의 이치처럼 이 코끝에 살이 붙어 있어야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수렴성입니다. 정면에서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보이면 센다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긴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성격도 대체로 호탕하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진짜 큰 부자는 입도 닫고 코도 닫습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지 않을 때 오래 머물게 되는 법입니다. 7번째 자리, 등판의 두께. 뒷심과 복의 근원. 등이 두툼하다는 것은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는 상징입니다. 요즘 미의 기준은 등판이 얇고 날렵해야 예쁘다고들 합니다. 이른바 소녀등이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등이 너무 얇은 사람은 복을 담을 그릇이 작고 운을 지탱할 뿌리가 약하다고 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 등 곰허리를 가진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그건 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인물이 될 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등의 중심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운은 우리 몸 전체 양기의 바다이자 가장 강한 생명의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을 만져봤을 때 등 뒤에 살이 넉넉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는 사람은 기운이 넘치고 버텨내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어깨가 좁고 등이 종이장처럼 얇은 사람에게 가족의 기대 사업의 무게가 덮쳐올 때 그 어깨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무게에도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등판이 든든한 사람은 그 자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전생의 공덕이 지금의 뒷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중년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크게 오며 흐름이 터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8번째 자리, 입꼬리의 방향. 노년의 운세. 입꼬리의 방향은 당신의 노년이 어떤 기운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주변을 잘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꼬리가 축 처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치 뒤집힌 배처럼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입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눌린 감정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불만이 많고 세상 탓 사람 탓을 자주 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늘 한숨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입은 재물과 말의 문이라는데 자꾸만 한숨을 내쉬시고 푸념을 내뱉으면 재물도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웃지 않아도 입꼬리가 은은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초승달처럼 부드럽게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입을 두고 달을 품은 입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낙천적이고 세상을 밝은 시선으로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입은 비장의 기운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면 그 사람의 기운도 상승세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따라오는 법이니 결국 사람 인연이 곧 재물의 인연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누가 등을 돌리겠습니까? 반대로 늘 인상 찌푸린 얼굴은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9번째 자리,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기운. 진짜 큰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일상에선 실수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조금 엉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소가 아니라 결정적일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몇만 원 잃어도 크게 분노하고 마트 세일 하나에도 몇 시간을 줄 서곤 합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버거워하고 금세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운이 얕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진짜로 그릇이 큰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마치 큰 산이 무너져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 이게 바로 진기입니다. 이런 차분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간과 담의 기운이 충실한 데서 옵니다. 간은 판단력과 전략을 담은 결단력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간담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봅니다. 그런 사람만이 위기에서 기회를 뽑아내고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위기에 강한 사람의 진짜 무기입니다. 10번째 자리, 소화 능력, 기초 대사력.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일종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을 뺀다고 굶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피하고 결국 위장이 말라붙고 맙니다. 한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위에 기운이 있어야 생명력이 돌고 위가 죽으면 사람도 무너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며 하루를 쏟아붓지만 그 기반이 되는 건 결국 에너지입니다. 커다란 일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체력과 정신력을 소모해야 하고 그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소화기계입니다. 비위가 약해지고 기혈이 말라가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텨내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업가들, 대기업 회장님들을 보면 음식량은 많지 않지만 먹을 때 정말 잘 드십니다. 식사 후엔 얼굴이 환해지고
말에 기운이 넘칩니다. 반면 운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입맛이 없거나 겨우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서 하루 종일 끙끙대기 일쑤입니다. 한 끼 밥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 몸이 무슨 수로 세상의 재물을 소화하겠습니까? 억지로 조이는 바지가 아니라 소화 잘 되는 따뜻한 밥 한 공기에서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11번째 위치. 피부와 머리카락의 윤기. 피부가 뽀얗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결이 긴다고 기운찬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는 건 색이 아니라 윤기입니다. 겉으로 꾸미지 않았는데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수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반들반들 빛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생기가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혈이 가득할 때 나오는 광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진기 흐름의 상승신호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얼굴빛이 회색처럼 칙칙하고 머리는 들풀처럼 푸석푸석하다면 그것은 지금 몸에 깊은 기운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폐와 신장의 기운이 고갈되고 피와 물의 순환이 끊긴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일을 벌이거나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접고 내 몸을 다시 채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햇볕 쬐는 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내 몸에 다시 빛을 불러옵니다. 윤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내 재운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2번째 위치. 걷는 자세. 뿌리의 안정성. 걷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귀인은 물 흐르듯 걷고 소인은 불 튀듯 걷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발뒤꿈치에 무게를 실어 하나하나 눌러가듯 걷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걸음이 곧 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반대로 늘 지치고 막히는 사람은 걷는 모습부터 정신없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어딘가 떠다니는 것처럼 걷거나 한 발 한 발이 경박하게 튀어오릅니다. 이런 걸음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고 기운도 뜨고 결국 돈도 떠나갑니다. 벌어도 흘러나가고 모아도 새는 인생입니다. 뒤집으려면 걷는 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조급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딛는 연습을 하세요. 땅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내 운도 바닥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13번째 위치. 나누는 성향. 선순환의 핵심. 복을 부르는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욕심을 내지 않고 남기는 여유를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그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베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산은 하되 전부 쥐어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거래를 해도 끝까지 다 먹지 않습니다. 동업자든 직원이든 한 숟갈은 남겨놓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이어지고 결국 더 큰 판이 열립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운은 흐를 때 커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 그 흐름을 따라 새롭고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모든 걸 아끼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흐름이 끊기고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장을 봐도 시원이라도 더 깎으려 싸우고 이익을 나눌 줄 모르고 조금 손해보면 속이 부글거리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겁니다. 작은 물그릇엔 큰 물고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돈도 사람도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흘러내리는 법이니까요. 14번째 위치. 직감력. 제6감. 직감이라는 건 과학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감각을 신명과 통하는 경지라고 표현합니다. 오장이 균형을 이루고 정신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 몸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경계심이 생기고 어떤 제안은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판단이 놀랄 만큼 정확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당신의 정신이 감지한 겁니다. 눈앞의 숫자 통계, 화려한 언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힘, 그것이 직감입니다.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이 감각을 믿고 더욱 정교하게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과거를 말하지만 직감은 미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붙잡고 망설이는 사람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바꾸는 법입니다. 15번째 위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신호는 바로 절망 속에서 보이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가진 돈이 바닥나고 일도 끊기고 가족도 외면한 듯 느껴질 때,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한숨 쉬고 술에 의지하고 자책만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걸 잃었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축하합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단돈 몇천 원밖에 없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웃으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음기가 극에 달했을 때 반드시 양기가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어떤 상황에도 내 중심을 지키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진짜 큰 복을 받아낼 자격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마음을 고생시키고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그 시기를 버텨낸 사람에게만 반전의 물결이 기적 같은 상승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파도는 가장 깊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 있다면 곧 밀려올 복의 물결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기운의 징표에 대해 모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3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단언컨대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근본 기운은 건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바탕은 옳고 에너지의 진동수 또한 바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하나 흐름만 잡히면 운명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이 승천하듯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만 해당된다면 손발은 차갑고 잠은 못 자고 눈빛은 흐리고 하루 종일 한숨만 내쉬는 상태라면 그땐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운이 막힌 것이고 건강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런 말을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큰일이네.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평생 가난한 인생인 건가요? 그냥 포기하고 쉬어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진짜 끝입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기운을 꺼뜨리는 순간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암도 중풍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마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은 아무리 약을 써도 어떤 명의가 붙잡아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15가지 징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 좌절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일반 상담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비싼 돈을 줘야 겨우 들을 수 있는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걸 무료로 여러분께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진짜 인생을 뒤집는 핵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사업하던 한 중년 남성이 지인의 손에 이끌려 제게 왔습니다. 이름은 박 씨였죠.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심각하구나 싶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방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사람의 기운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40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도 겉모습은 60 가까이 되어 보였고 머리는 기름기가 흐르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으며 눈밑은 마치 물주머니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다리는 쉬지 않고 떨고 있었고 얼굴은 의기소침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신장 에너지 고갈 상태입니다. 물기운이 막히고 정신과 육체 모두가 붕괴된 상황이었죠. 그는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하는 일마다 부도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동업을 하면 상대가 도망가고 어렵게 수주한 대형 계약도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서 엎어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 풀리다 보니 혹시 조상 묘터가 문제인지 귀신 붙은 건 아닌지까지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를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귀신 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몸 안에 있네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매일 6시간씩 일하고 회식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사람 만나느라 쉬는 날도 없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바로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똑같은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몸이 망가지더라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건 성실함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나라가 전쟁만 하다가 한 번도 국고를 채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몸은 텅 비어가고 있는데 계속 무리하게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나는 그 박 사장에게 딱 3가지만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첫째 밤 11시 이후엔 핸드폰을 끄고 무조건 자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도 끊고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해산물, 얼음물은 전부 치우고 앞으로는 무조건 따뜻한 밥과 국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햇볕이 드는 마당이나 옥상에 나가서 태양빛을 얼굴과 배에 30분 이상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회사 문 닫게 생겼고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쏟아지는데 자고 밥 먹고 해를 보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해탈한 스님 아니냐며 반문하더군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몸 상태는 기름 새고 엔진에서 연기 나는 고장난 차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악셀을 밟는 중입니다. 한두 발짝 더 가면 그대로 퍼집니다. 그때는 회사도 끝이고 당신 가족도 고생길입니다. 지금은 수리부터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맞춤 한약 몇 첩을 지어주었고 양기 회복과 신장 보강에 집중한 생활 습관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손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얼굴에 깔려있던 검은 기운은 사라졌고 피부엔 혈색이 돌았으며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고 말하는 톤에서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흥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동업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양심에 찔린다며 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어렵게 매달려도 응답 없던 큰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박 사장님 믿을 사람은 결국 당신뿐이더라. 그 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엔 더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운이 바뀐 걸까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이자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돈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파장을 갖고 움직입니다. 돈은 무엇일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흐르는 기운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말합니다. 수는 재물이다. 즉, 물처럼 흘러야 살고 물처럼 흡수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박 사장이 몸과 마음이 망가졌을 때 그의 파장은 어땠을까요? 초조함, 불안감, 불신, 두려움, 이런 기운은 전부 밀어내는 힘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기운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쥐려 해도 손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마치 나비를 잡겠다고 망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운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나비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몸을 쉬게 하고 밥을 따뜻하게 챙기고 해를 보면서 양기를 회복하자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그가 내뿜는 파장이 바뀐 겁니다. 안정, 온기, 신뢰, 이런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꽃이 피면 나비가 절로 모여드는 것처럼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몸을 먼저 회복시키면 마음이 따라오고 운이 따라옵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먼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천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운을 갖춘 사람, 말 그대로 복이 붙는 체질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15가지 징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운을 몸 안에서 길러내는 내공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담력, 즉 결단력을 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막상 결정해야 할 때 두려워서 주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앞에서는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뒤에서는 괜히 욕먹으면 어쩌지? 이러다 보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이라는 장기가 바로 결단을 다스리는 곳이라 봅니다. 그리고 담의 기운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영상 보면서 정신을 소모하면 담기가 허약해지고
다음 날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 담기만 제대로 길러지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상황이 명확히 보이고 움직일 타이밍도 정확히 읽힙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딱 보고 바로 지금이다 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승부는 결단력에서 갈립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본 가장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를 탓하고 상사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심지어 하늘까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속 장기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원망은 가슴에 막히고 그 기운이 간을 누르고 결국 비위장까지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비위는 곧 재물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재물도 기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원망은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늘 인상을 쓰고 말끝마다 세상은 원래 그래 하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기운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복이 나옵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 운을 바꾸려면 당장 오늘부터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꿀꺽 삼키세요. 그 삼킨 것이 곧 내면의 기운으로 바뀌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줄 겁니다. 세 번째는 기운을 흩뜨리지 않고 모으는 집중력, 즉 거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 종일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알림 영상 광고. 눈만 뜨면 온갖 정보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흐름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내 기운도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큰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한 자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 에너지가 모이면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운이 퍼진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미약합니다.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이런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두터운 벽을 뚫고 나가고 싶다면 먼저 기운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은 고요해야 합니다. 시장의 파도가 쳐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몸과 마음이 그 한 지점에 고요히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지금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빚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혹은 병이 오래가서 몸이 지치고 마음까지 무너졌나요?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조차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애 보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삶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일부러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니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파국이 온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바깥을 쫓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욕심과 불안을 멈추고 몸 안으로 돌아오세요. 당장 오늘부터 자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먹는 한 끼, 밥 자는 한숨잠, 그 하나하나가 기운의 뿌리가 됩니다.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덮이고 흐릿한 눈빛에 생기를 채우고 날카롭고 예민한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 안의 신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몸을 바꾸면 기운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에서 길러낸 에너지, 내생외왕의 힘입니다. 밖의 명예와 돈은 그저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자고 말한 이유, 그건 단지 도덕이나 예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둥글게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풀리고 빛이 비췄다면 그 느낌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살짝 건네보세요. 아픈 친구에게 공유해도 좋고 댓글에 응원의 말을 한 줄 남겨도 좋습니다. 그 한 동작이 바로 기운의 순환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기운이 돌면 행운도 돌고 복도 따라 붙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혼자만 잘 되지 않고 함께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타고난 가난한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그저 몸을 돌보지 않은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얼굴을 고치고 외모를 바꾸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진짜 바꿔야 하는 건 여러분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여러분 몸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단지 먼지가 덮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찬물 대신 따뜻한 물로 잠 못 드는 밤엔, 핸드폰 대신 어둠으로 우울한 얼굴엔 거울 보며 미소 한번 연습하는 것으로 그게 시작입니다. 기운이 흐르면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바뀝니다. 이전에 맨날 꼬이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술술 풀리고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기회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의학이 가진 힘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신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운 바른 기운, 그리고 그 기운이 이미 내 몸 안에도 있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기운을 다듬는 수련입니다. 기운이 순하면 인생도 순합니다. 기운이 차오르면 복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바늘처럼 한번 찔러서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단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털고 마치 세상에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다시 내 기운을 키우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더 이상 묻어두지 말고 꺼내서 빛나게 해주세요. 기회는 지금 바로 그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평생 현장에 있었던 동네 한의사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언젠가 더 밝은 기운으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